괴테의 이탈리아 기행 10월 4일 어제는 산 루카스 극장에서 아주 재미있는 희극을 한 편 관람했다. 성격, 열정, 그리고 능란한 재능이 충분히 펼쳐진 즉흥 가면극이었다. 물론 배우들 모두가 한결같지는 않았다. 판탈로네, 이탈리아 민중희극에 등장하는 가면역으로서 사랑에 빠진 베네치아의 늙은 상인. 판탈로네는 아주 선량했고 억세고 체격이 좋은 여인은 특별히 뛰어난 배우는 아니었으나 대사 전달이 훌륭했으며 주어진 연기도 잘 소화해냈다. 기발한 소재는 우리나라에서 골방이라는 제목으로 공연된 연극의 소재와 비슷했다. 연극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 전환을 이루며 3시간 이상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토대는 민중이었다. 관객도 공연에 함께 참여했으며 군중이 연극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일체가 되었다. 낮 시간에는 광장과 해변, 곤돌라와 궁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거지, 뱃사공, 인근의 여인, 변호사와 상대편 변호사, 이 모든 사람들이 활기차게 삶을 호흡하면서 싸움질을 하고 말로써 확언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거래하고 노래를 부르며 놀고 욕설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이들은 극장에 가서 자신들의 낮 동안의 생활이 예술적으로 구성되고 더 고상하게 꾸며지고 동화처럼 엮어지고 가면으로서 현실과 거리감을 취하고 도덕률로 살찌워진 모습으로 무대에 올려진 것을 보고 듣는다. 그런 연극을 보면서 그들은 어린애처럼 즐거워하고 낮 시간대처럼 또다시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소란을 피운다. 한낮에서부터 밤중까지, 아니 한밤중부터 다음날 한밤중까지 모든 일이 언제나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저 가면극에서보다 더 자연스럽게 연기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인물의 성격을 그처럼 뛰어나게 그릴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오랜 기간의 연습을 거친 결과임이 분명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자정도 넘은 시간인데도 내 방 창문 아래쪽의 운하에서는 왁자지껄한 소음이 들려온다. 그들은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매사를 항상 함께 나누는 것이다. 10월 4일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말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세 부류의 사내들이 광장과 선창가에서 각자 자기 방식대로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2명의 변호사, 2명의 전도사, 그리고 배우들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판탈로네 역의 배우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 모두는 무엇인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줄곧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항상 정열적인 언변을 발휘하는 동일 민족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서로를 모방하는 점에서도 똑같았다. 또한 자신의 의도와 생각과 감정의 표현과 동시에 보여주는 분명한 신체 언어도 동일했다. 성 프란체스코의 축일인 오늘 나는 그를 모신 알레비니의 교회에 갔다. 교회 앞에서는 장사꾼들의 고함소리 사이사이에 내지르는 카푸친회, 프란체스코 회의 한 분파. 카푸친회 수도사의 커다란 목소리가 마치 번갈아 부르는 응답 송가처럼 계속 이어졌다. 그들 사이에 교회 문간에 서 있던 내 귀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아주 기묘하게 들렸다. 10월 5일 오늘 아침에는 병기창을 방문했다. 해군 장비에 대해서는 아직 무지하던 차에 그곳에서 몇 가지 기초적인 사실을 배울 수 있어서 무척 흥미로웠다.
당당하게 위세를 떨치던 전성기는 지났지만 물론 아직도 활기를 잃지 않은 유서 깊은 가문을 방문하는 것 같았다. 평소에도 나는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기에 진기한 것을 많이 보았다. 팔사문에 대포를 장착한 배의 뼈대가 완성되어 있었는데 나는 그 배에도 올라가 봤다. 6개월 전에 리바데 스키아보니에서 이와 비슷한 배에 불이 나서 혈수선까지 다 타버렸는데 화약고가 가득 차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폭발했어도 큰 피해는 없었다. 고작 근처에 있는 집들의 유리창이 깨진 정도였다. 아주 아름다운 이스트리아 오크 목재를 가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값진 나무의 생장에 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원료로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가공하기도 하는 자연물에 관해 어렵게 습득한 지식이 어느 곳에서나 내게 도움이 되며 예술가와 직공의 처리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은 산과 그곳에서 나온 광물에 대한 지식이 건축 예술에 대한 나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10월 5일 부첸토로, 베네치아 공화국의 국선. 부첸토로의 개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호화 갤리선이라 말할 수 있겠다. 그림으로 아직 남아있는 옛날의 부첸토로는 현재의 것보다 그러한 표현이 훨씬 더 어울리는데 현재의 부첸토로도 그 화려함으로 우리의 눈을 현혹하여 원형을 잊게 만든다. 나는 항상 나의 지론으로 돌아간다. 자신에게 진정한 대상이 주어졌다면 어떤 예술가라도 진정한 작품을 창조할 수 있다는 지론이다. 이 경우에 예술가는 그들의 전통적인 해상 통치를 축원하는 가장 신성한 날에 공화국의 수반을 모시기에 알맞은 갤리선을 건조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그러한 과제는 훌륭하게 완수되었던 것이다. 이 배는 전체가 하나의 장식품이기 때문에 배의 장식이 너무 지나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조각된 목재는 완전히 금박이 입혀져 있는데 그들의 수반을 사람들에게 아주 장엄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진정한 성체 안치기로 쓰일 뿐 평소에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다. 잘 알다시피 모자 장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윗사람도 우아하고 깔끔한 복장을 하길 바란다. 이 호화 선박은 진정한 국보이다. 이 배를 보면 베네치아인들이 스스로 생각했던 자신들의 모습과 그들의 실제 모습이 어떠했던가를 알 수 있다. 10월 5일 밤 비극을 보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웃음이 가시지 않으니 이렇게 해학적인 내용을 곧장 종이에 기록해 놓아야겠다. 작품은 나쁘지 않았다. 작가는 비극적인 주역들을 모두 모아 놓았고 배우들은 연기를 잘하였다. 대부분의 상황은 잘 알려진 것이었고 몇 장면만이 새롭고 아주 기묘했다. 서로 증오하는 두 사람의 아버지, 갈라선 이 두 가정의 아들과 딸들, 그들은 서로 엇갈린 관계로 열렬히 사랑하고 그 가운데 한 쌍은 몰래 결혼까지 하였다. 사건은 거칠고 잔인하게 전개되어 결국에는 젊은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양가의 아버지가 서로 찔러 죽이는 것 말고 다른 도리가 없게 된다. 이어서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으며 막이 내렸다. 하지만 막이 내린 뒤에도 박수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프오라를 외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서 마침내 두 쌍의 주역들이 막 뒤에서 나타나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는 다시 다른 쪽으로 퇴장하였다. 관객들은 그래도 만족하지 않고 박수를 계속 치면서 이모르티, 죽은 사람들도 나와라 라는 뜻,
이모르티라고 외쳤다. 박수 소리가 계속 이어지자 결국 2명의 죽은 사람마저 무대에 나와 절을 하였다. 그러자 또 몇 사람이 브라비 이모르티, 장하다 죽은 이들이여 라는 뜻, 브라비 이모르티라고 외쳤다.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퇴장이 허용될 때까지 오래도록 붙잡혀 있어야 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항상 입에 떠올리기 좋아하는 브라보, 브라비 소리를 듣고 또 그러한 찬사가 갑자기 죽은 사람에게까지 보내치는 것을 여기서 보고 들은 나 같은 사람에겐 그런 익살스런 장면이 아주 재미있게 느껴졌다. 우리 북쪽 지방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작별할 때는 언제나 쿠테 나트, 안녕히 주무세요 라는 의미의 밤인사, 쿠테 나트라고 말하는데 이탈리아 사람은 단 한 번만, 그것도 낮과 밤이 교차하는 어스름 시간에 등불을 방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펠리치시마 노테라고 할 뿐이다. 그래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 모든 언어의 특성은 그처럼 번역이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언어는 가장 고상한 낱말에서부터 가장 심오한 낱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그 국민의 특성, 즉 성격이나 기질이나 생활 상태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10월 6일, 어제 본 비극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11음절의 얀부스를 어떻게 다루고 낭송하는가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고치, 1720년부터 1806년 베네치아 출신의 희극작가인 그라프 고치 백작. 고치가 가면을 얼마나 현명하게 비극적 인물과 결합시키는가를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알맞는 특유의 연극인 것이다. 그들은 거친 방식으로 감동을 받길 바라며 불행한 사건에 대해 내면적인 섬세한 동정심을 보이지 않고 그저 주인공이 멋진 대사를 하면 좋아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사법을 중시하면서도 웃기를 좋아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보며 즐기길 바라는 것이다. 연극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그들이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다. 그래서 폭군이 자기 아들에게 칼을 건네주면서 그와 마주 서 있는 자기 아내를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관객은 그러한 부당한 요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큰 소리로 외쳐댔기 때문에 하마터면 연극이 중단될 뻔한 정도였다. 관객은 노왕에게 칼을 거두라고 요구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상황은 당연히 필요 없는 장면이 되어버릴 것이다. 공경에 빠진 아들은 마침내 결심을 하고 무대의 전면으로 걸어 나와서 공손한 태도로 관객을 향해 조금만 참으면 사건이 그들의 요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제를 부탁했다. 그러나 예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장면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어리석고 부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관객의 감정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나는 그리스 비극에서의 긴 대사와 서로 주고받는 장황한 논변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 아테네 사람들은 이탈리아 사람들보다 연설 듣기를 더 좋아하고 또 그것을 더 잘 이해한다. 그들은 재판정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를 배웠음이 분명하다. 10월 6일, 어제 저녁에는 산 크리소스토모 극장에서 크레비옹의 엘렉트라를 보았다. 물론 번역극이었다. 그 연극이 얼마나 몰취미하고 지루했는가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이다. 사실상 배우들은 잘했고 하나하나의 대사를 적당히 요리해서 관객에게 전달할 줄을 알았다. 오레스트는 하나의 장면에서 혼자서 3가지의 다른 이야기를 시적으로 윤색하였다. 예쁜 여자 엘렉트라는 중키의 힘찬 모습에 거의 프랑스 사람으로 생각될 정도로
활발했고 품격도 있었으며 운문의 대사를 읊는 목소리도 고왔다. 다만 그 여자의 연기는 유감스럽게도 배역이 요구하는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미친 듯이 행동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뭔가를 배웠다. 이탈리아식의 11음절 얌부스는 끝음절이 항상 짧고 낭송자의 의사와는 달리 끝부분에서 음조가 높아지기 때문에 낭송하기에는 아주 불편한 것이다.